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은 씨 나와주십니다. 운명처럼 만난 데뷔곡으로 시대의 목소리라 불렸던 20살의 여대생 양희은.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 어린 나이답지 않은 감성과 청아한 목소리.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에 감동했고 그녀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과 20살에 얻은 세상의 기대와 주목.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갑작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왔을까요? 젊음의 거리 대학로. 수많은 청춘들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에 오늘 그녀도 볼 일이 있다는군요.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모습을 드러낸 그녀 양희은입니다. 일행과 함께 있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말을 붙여야 되나 망설이다가 세 번의 만남. 네, 반가워요. 담당 PD고요. 네네. 네, 저희 작가님은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는 건넸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혹시 된장찌개라도 먹으려고 지금 빨리 밥 먹어야 돼. 대뜸 밥부터 먹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따라갔습니다. 이 대학로에 대낮에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또 이렇게 카메라가 그냥 막 들이대니까 이것도 참 이상한 느낌. 불편하세요? 그럼 카메라 편애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대금 편하네? 첫 질문부터 호통세례. 잔뜩 긴장한 탓에 평소 하지 않던 실수까지 했습니다. 된장 술? 이런 된장. 같이 이제 식사하시고 사진 찍기 좋은 위치를 잡으셔. 나 어디 앉으라는지. 데뷔 이후 40년간 수많은 취재진을 만났을 그녀. 나야 뭐 내 생긴 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똑같은 질문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상투성 아주 혐오해. 어쩔 수 없지만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참 싫어요. 별난 건 좋아하니까 별난 질문 이 또래의 사람들이 좀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보는 그 시각이나 여러 가지가 어린 사람이 나를 보면서 가위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잡지사나 이런 데 취재를 당할 때는 제일 나이 든 기자를 보내달라고 해요. 이 된장이 몇 인분이에요, 아줌마? 네네. 하고 싶은 말을 마친 그녀. 참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요. 맛있다. 그동안 취재진을 만나면서 억울한 일이 많았던 걸까요? 초면부터 으름장을 놓는 통에 우리는 답이 잘 안 넘어갔습니다. 공연이 없는 평일 낮, 그녀가 대학로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20살 양희은이 되어줄 연기자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알고 보니 그녀 자신의 노래와 삶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준비 중이랍니다. 젊은 시절의 양희은 한 명 뽑는데 무려 90명이 넘는 청춘들이 오디션을 보러 왔습니다.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기교가 뛰어나시거나 그렇다고 막 화려한 외모를 갖고 계신 건 아닌데 선생님이 나와서 노래를 하시면 저는 되게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노래를 이제 노래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말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과연 젊은 양희은이 되는 행운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11번 고혜원 씨입니다.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별일 아닌 듯 잘 웃고 사나요. 바로 앞에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양희은. 일어나. 당사자가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일어나.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밖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풀려가지고. 기타 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네, 다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지 우리가. 됐습니다. 긴 밤. 오디션의 필수 지정곡 아침 이슬. 울림마다 맺힌 아침 동산에 긴밤 1971년 작곡가 김민기에게 받은 이 노래는 20살 양희은의 데뷔곡이자 그녀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9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바람을 피운 거야? 왜 이혼한 거야? 왜 이 집 돌아가셔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가난한 집의 가장, 돈 벌기 위해 시작한 노래. 20살 재수할 때부터 언니는 노래하고 방송하고 그래서 또 돈 벌고 빚 갚고 나하고 등록금 겹치면 언니가 휴학하고 언니라는 이유로 맏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언니만 고생시켰네. 서러움 버리고 가겠다는 가사에 반해 부르기 시작한 가난한 고학생의 노래는 70년대 엄혹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대의 한과 서름을 달래는 노래가 된 아침 이슬. 그 노래 부르면 그냥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무조건 다 따라 불러서 어떤 분은 좀 서서 부르기도 하고 노래가 주는 이미지가 원체 고귀하니까 젊은이들 모이면 당연히 불렀고 그다음에 어떤 뭐 저항을 하겠다는 의식이 가진 사람이라면은 다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청년 문화의 기수로 시대를 노래했던 20살의 양희은이 되겠다고 모인 청춘들. 혹시 기타 칠 줄 알아요? 그들을 바라본 양희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재밌었어요. 지루했고 아침 이슬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부르는 거 아니고 딴 사람이 부르는 아침 이슬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건 처음이라. 기운이 좀 비슷한 사람은 있으셨어요? 선생님하고?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내 나이 그때 나는 아무 앞에서도 안 얼었던 것 같아. 난 좀 그게 별났던 것 같아. 나는 사람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어. 두렵지도 않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난 그랬었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20살의 양희은. 하지만 무대 위의 시간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그 후 30여 곡이 금지되면서 한때는 금지곡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2번의 암 수술, 결혼 후 잠시 미국으로 떠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떠난 적 없이 어느덧 40년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달랑 노트 하나 들고 어디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되게 반가워하시네요. 나는 아줌마들이 좋아하세요. 오늘 공연이 있다는군요. 동생 양희경 씨도 함께 한답니다. 무대 위부터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녀. 그럼 이게 얼굴에 그림자 안 져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소리가 너무 울려. 그리고 조명은 그냥 환하고 따뜻하게 막 돌리지 말고 다 준다 해도 세상 무대 위에서 그녀는 4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관객과 마주했을까요? 공연 시작 전 대기실. 그녀가 아까부터 열심히 보고 있는 노트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걸 보려고 그래? 뭐뭐 써 있어요? 아 이건 개인 노트야. 이거는 내가 노래하는 순서. 흉한데. 또 내가 지금까지 한 공연의 순서 누구랑 하고 뭐 이런 거. 그녀의 투박한 손글씨로 쓰여진 무대 위 일기장.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우리 공연할 때 절대 관객에 눈 안 마주치거든요.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우리 배우들도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엄마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랑 눈 마주치면 가사 홀라다니죠. 굉장히 심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몸을 흔들면 다 날아갔지. 그래서 부동 자세로 노래를 불렀다니까. 마이크 딱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세. 이 자세요. 안 마주치면 약간 서운해하실 수 아니요, 눈 마주치는 척하고 쳐다봐야죠.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도. 난 그렇게 못해. 여길 쳐다. 난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고. 여길 쳐다보면. 나 학교 때도 카닝 한 번도 못했어.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두려운 무대. 하지만 한 번도 거짓인 적 없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찾아온 팬들. 1시 오신 분도 계시고 2시 오신 분도 계시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래야 앞자리 잡지. 젊었을 때부터. 예. 7080 그때 그 세대잖아. 그럼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예? 아침 이슬 좋아해요. 무대 위에 그녀가 오르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40년) 전 자신의 20살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팬들. 그들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60이 된 가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청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거리 홍대. 오, 이 골목 안으로 들어와 본 건 처음이에요. 들어와 볼 기회가 없죠. 야, 이 옷 좋다. 천연 소재로 아주 좋다. 간만의 외출로 들뜬 그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무드네. 우리 협찬이 없어. 100% 노협찬. 응? 내 사이즈가 한국의 기성복에 나오질 않아요. 너무 솔직하신데요? 더 잘.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녀와 마주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무대 기억하시나요? 경기여고가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대강당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가 이 천장에서 웅웅거릴 때예요. 그죠? 근데 이제 홈룸 시간이 되면 내가 노래를 하면 강당이 조용했어요.
그렇게 노래 잘할 수는 다시는 없죠. 예. 사심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뭔가 아주 그냥 그렇다고 아주 지나치게 오만방자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 응원 속에서 언제나 그건 아주 참 신나는 기억이에요. 노래 부르는 건 좋았지만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던 여고생. 아침 이슬로 스타가 된 후 행복했을까요? 사실 도망 다녔죠. 속으로 굉장히 부대꼈어요.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첫 곡이 아침 이슬이어서 진짜 그걸 능가하는 노래를 매번 그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참 그건 무슨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엉터리는 안 돼요. 그건 내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담과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때려치자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고요? 더 이상 노래를 스테이지에서 하지 말자. 송창식 선배가 맨날 야 너네 집이 망해서 네가 학비가 필요한 고학생이라서 네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넌 그거 아니었어도 노래하는 사람이고 노래할 사람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토론을 안 물어봤어. 나를 그렇게 보내. 너는 노래는 운명이야. 너는 노래해야 돼. 노래해야 될 사람이야. 이래. 타고난 그 운명 참 고달팠습니다. 누가 말싸움 걸어도 말대꾸 못할 정도로 여려서 그게 이렇게 누가 야 뭐 어쩌고 그러면 그래 그럴래는데 그게 울음이 나올까 봐 그걸 들키니까 그거를 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애였거든. 말을 못해. 말을 하면 이게 울컥하고 쏟아질 것 같아서. 근데 명동에서 일하면서 이제 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머지않아 이제 그 휴가 나온 군인한테 기타를 꺼놔주고 야 이 새끼 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가 된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혈투와 결투도 있었어요. 명동에서 술 먹은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노래하는 게 어떻겠어? 어떤 세월을 보낼 것 같아요? 진짜 쿨하게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벨이 살아있으면 못 해먹는 일이에요. 응? 40년 노래해보니 알게 된 비밀이 있나요? 있죠. 비밀이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래 비밀인데 왜 말을 하려는 거야 그걸. 남의 비밀을 왜 알고 싶어. 가수 영업 비밀이야. 왜? 아유, 호통 소리에 다시 바짝 긴장한 우리를 향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우스워질 거야. 네, 저희 되게 우스워질 거야. 우스워질 거야. 걱정 마라. 찻집을 나서다 마주친 기타 치는 청년들. 그런데 딴청만 피웁니다. 혹시 멈출세라 가만히 숨죽이고 듣습니다. 그대에게 그것만 들었어. 들어가세요. 그녀가 떠나고 청년들에게 가수 양희은이 당신 노래를 들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아니 그때 되게 못 불렀을 텐데 처음 연습하는 거라. 몰랐어요 전혀. 알았으면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가수로서의 인생.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 그녀의 영업 비밀, 대체 뭘까요? 아침부터 기분 좋은 봄비가 내립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강석우입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진 텐진호 선원들이 모두 묶어놓인 오시 어르신 댁에 된장국이랑 데친 표고, 쑥버무 매일 아침 청취자들을 다독이고 위로를 건넨 지 올해로 11년째인 그녀. 저기 그녀가 보입니다. 4월
정말 앞이 캄캄하더군요. 미래는 보이지 않고 고난은 계속 밀려오고. 그래서 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말고도 손님이 참 많습니다. 봄마다 개최되는 편지 공모에 사연이 뽑힌 청취자들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시대 가족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자, 막대사탕이 하나 더 있다. 멀리서 왔어요. 사연으로 먼저 만났던 사람들. 알아봐야지. 세상에. 아이고, 반가워요. 애기들, 따님들. 너무 고맙죠, 정말. 이해해 주시고 내가 힘들었던 거 같이 그랬어,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좋고 눈물 나죠. 생각만 해도 울컥하게 만드는 그녀의 매력. 궁금해졌습니다. 쓴소리는 또 쓴소리대로 해주시고 또 좋은 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녀의 진실한 태도, 오히려 청취자에게 배웠답니다. 가슴으로 편지를 쓰는 분들이지 머리로 쓰거나 이렇게 작전, 계획 또는 구성안 뭐 이런 걸 가지고 쓰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 맑은 건 말도 못해요. 우리도 더불어 같이 목욕하죠. 영혼의 목욕? 그런 거 좋죠. 네.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다는 그녀. 심심하네요. 네. 오늘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기념일이라 둘이 점심 먹으려고. 점심도 같이 먹기도 힘들고 모처럼 외식입니다. 다큐 3일 나레이션 하는 오디오 스튜디오에서 봬요. 네. 바쁘시다더니 출발 안 하고 뭐 하세요? 사탕 먹어라. 팀들한테 하나씩 줘라. 더 주시는 건가요? 아침보다 피곤할 텐데. 피곤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하나씩 먹어. 이따 뵐게요. 에이. 그날 오후 그녀와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일찍 왔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기념일 다 챙기시나 봐요. 그럼 안 챙기네요. 그녀의 목소리를 찾는 곳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주원 PD입니다. 그러세요? 처음이죠, 우리? 처음입니다. 설레이는 마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엔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녹음하러 온 그녀. 3년 전 우연치 않게 한 특집 방송의 내레이션을 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됐답니다. 연필을 잡은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갈까요? 네. 김남숙 학생.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할머니들. 그들의 한글 배우기가 녹음할 내용입니다. 학생 20명의 나이는 57부터 78까지 다양합니다. 마을의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과자가 생길 것 같은데요. 과자. 맞아. 저번에 한다. 스탠바이. 할머니에게 그녀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좋다더군요. 꾸밈이 없잖아.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좋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미로나무 따라 큰 길 따라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따라 시냇물을 무슨 예술 작품 보듯 나무를 바라봅니다. 꾸미지 않는 게 가장 좋다나요? 글쎄, 뭐 하여튼 그게 좀 닭살이에요. 조금. 나도 물론 꾸미니까 이렇게 화장도 하고 여기 서 있지. 그 꾸미는 거 싫으면 메이크업도 하지 말고 뭐 집에서 그냥 무릎 나온 추리닝에 다녀야지 뭘 그 때려 입고 다녀. 나는 가수도 교복이 있으면 좋겠어.
교복 가수. 트로트는 무슨 새교 포크는 무슨 새해갖고 지정 교복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옷에. 시간도 없다면서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 나레이션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걸 규정해야 되니 나는 나야. 텔레비전 화면 밖에 난 살고 있어. 코딱지도 후비고 방구도 끼면서 한참도 만들면서 안 그래? 그 왜 꼭 나를 어떤 카테고리에다가 넣으려고 그래? 가수냐? 라디오 DJ냐? 나레이션을 왜 하냐? 연예 프로그램 왜 나오냐? 아니 그냥 하는 거야. 너무 웃기는 게 내가 텔레비전에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죽었는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알더라고. 아우 요새는 뭐 하는지. 뭘 뭐해? 난 매일 열심히 살아요. 그녀도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지 동료 PD에게 방송인과 가수 중 뭘 하면 좋겠수? 라고 물은 적 있답니다. 동갑이잖아. 그러니까 좀 반듯하게 대답해 주구랴. 그랬더니 그 양반이 두 개 다 해요. 어차피 길게 못해. 야, 그 말이 그렇게 오는 거야. 얼마를 더 뛸 것 같아? 얼마를?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순 없지만 열심히 살면 되겠다 깨달은 걸까요? 와, 이쁘다. 뭐 또 누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아유, 그냥 놔두면 안 돼. 김주영, 신윤희 이렇게 써놨어. 또 꼭 읽어. 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진짜 여의도 지나가면서 차창을 여니까 이 꽃 냄새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라. 은은하고. 꽃은 너무 이쁘다. 저거 찍어 핑크색. 소녀같이 좋아하는 모습에 20살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고스란히 내렸냐. 춘설 같다. 춘설. 나이가 들기 전엔 아침 이슬 부르던 젊었을 적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물으려다 떠오른 노래 한 자락.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그날 저녁 20살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고은 시인을 만났습니다. 원로 시인의 강연에 게스트로 초대된 건데요. 오랜만에 만났다는 두 사람. 잠시 자리를 피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한숨. 잠시 후 혼자 남은 그녀가 고은 시인이 해줬던 말을 들려줍니다. 나더러 넌 27에 죽는다. 죽으면 넌 전설이다. 막 그러셨었는데 27에 큰 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한 2달 넘어 입원해 있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 그랬니? 그런 일을 당했었니? 하면서.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등 우리 시대의 초상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기록한 시집 만인보에 고은 시인은 언젠가 양희은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읽어봐봐. 양희은 편 60년대 청년 문화와 그리고 통기타. 서강대 사학과 여학생인데 이미 한 가족을 꾸려가는 가장이었다. 양희은. 그의 당당한 목소리에 와서 몇십 년의 청승인 이난영, 황금심, 이미자가 아니었다. 김추자가 나왔다. 그런 노래 저쪽에서 70년대 아침 이슬이 새로 들려왔다. 응열의 음색, 투원반의 음향. 슬픔도 슬픔이 아닌 의지. 겨울공화국 나뭇가지들의 바람이 걸려 울었다. 양희은과 양희은의 비겁할 줄 모르는 통기타, 치사할 줄 모르는 노래. 이 셋이 시대의 자유를 꿈꾸었다. 시인은 이미 오래전에 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슬픔도 슬픔이 아니게 만드는 의지를 가진 비겁할 줄 모르는 양희은이 사람들에게 시대의 자유를 꿈꾸게 하는 것 같았다고 시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은 너는 시대의 짐을 같이 지고 가니 양희은이지 네가 멍에도 짐도 없으면 네가 무슨 양희은이냐 그러셨어. 넌 뭐냐? 그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넌 죽어. 해방은 곧 죽음이다. 자유와 해방은 너의 죽음이다. 그러셨어. 그 문 사이로 그걸 찍었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지? 아까 봤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난 싫어. 짐 싫어. 너는 보부꾼이야. 짐꾼이야. 마음이 무거우세요? 재밌어? 재밌어. 어쩌면 그녀도 자신을 시대의 짐꾼으로 만든 그 20살의 기억, 에휴. 사람들에게 아침 이슬을 전한 자신의 고든 목청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없어졌어.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노래라는 게 어떻게 의도를 갖고 해도 안 불러주면 끝이에요. 어? 부르는 사람들 거야. 노래는 되불러주는 사람들의 것이라면 되부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같이 불지펴지는 게 있어야 되겠지. 어느 구절인가. 그럼 그게 막 떼창이 되는 거지. 나는 한 것 없다. 다 듣는 사람 몫이다 라고 말하는 그녀. 하지만 시인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녀의 표정은 참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양희은의 고든 성품을 보아왔다는 고은 시인. 학생 때부터 세상에 나와서 자기 운명의 이 소리를 던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그때도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 선별하는 이런 노래하는 걸 그런 애기라고 이렇게 아픔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속에서 어떻게 골마 터지든지 그런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껄껄 웃어. 이건 무서운 사람이야. 이번에도 껄껄하고 웃어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던 20살 소녀의 노래는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40년째 노래하는 오늘도 우리 얘기 당당히 전해달라고 세상은 그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양이은 오, 괜찮았어. 알아보았지? 안녕하세요. 모르지, 내가 누군지. 안녕. 새벽부터 피곤하시죠?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오늘같이 피곤한 적이 없었어. 카메라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머리피야. 그래도 한다 하면 끝까지 해. 안 하면 안 하지만. 저희 마지막 만남 때 뭐 할까요? 모르지. 그건 그대들 소관이지. 내가 그것까지 정할 필요는 없지. 마지막 날은 이렇게 화장 같은 뭐 이렇게 무대하고 상관없이 좀 훨씬 더 자유롭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안녕.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왠지 든든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해서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겠지? 안녕. 안녕하세요. 밥들은 먹었니? 어? 아니 아직. 그렇다고 내가 밥을 주겠니? 정말 웃기는 것들 아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밥 없어. 그런데 가는 곳은 들어와 개판이야.
우리 집은 개판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집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 우리 베이비들. 아유. 개판이라는 말이 이거였군요. 집에 초대받은 김에 살짝 엿봤습니다. 이 사람이 밥을 먹나? 아저씨들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먹을 사람이면 밥이 모자라. 뭐 어차피 막 끓이고 어쩌고 다 해서 있는 대로 털어먹고 가라. 빨갛빨갛 아침 지는 어머니의 끓인 밥도 먹어줘. 네. 수잔 아들의 게으르는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에 쭉 찢어 먹어야 되는데. 날로 날로 날로.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는 정원 커다란 기쁨 눈 깜짝할 사이에 8명의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커다란 행복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점심 식사. 밥 더 있는데 저쪽에 왜 밥도 국도 없어?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은근슬쩍 부엌을 지킵니다. 마음 편해지네 텅빈 하늘 언제 먹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우리도 보답할 겸 자전거 타기를 제안했습니다. 요즘 그녀의 수건 사업이랍니다. 그래 그까짓 거 왜 못하겠어? 네 발인데 편안한 데까지. 비켜! 다 비켜! 다 비키셔야 돼요. 충돌이야. 순조롭게 잘 나가나 싶더니 이거 봐. 담장을 향하여. 때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었다 싶으면 이어지는 건 내리막길. 무서워. 내리막길. 아, 내리막길. 아마 그녀의 인생도 자전거 타기 같았을까요? 그녀의 남편입니다. 일로 와봐. 텔레비전 출연시켜줄게. 힘 빼세요, 힘. 자전거 잘 타는 법. 첫 번째, 힘 빼기. 멀리 보고 타세요, 멀리 보고. 두 번째, 멀리 보기. 선생님 잘 타는 비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법. 알면 뭐래? 실천을 해야지. 이 세상 모든 게 알면 뭐래?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지금 힘들어. 잡아. 이쪽을 향해서. 세 번째, 실천하기. 제일 중요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 금세 싱싱 달리겠는데요. 헤어짐을 앞두고 물었습니다. 양희은은 누군가요? 나는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밥하고 밖에 나가서 방송하고 노래하는 아줌마죠. 어떤 후배가 굉장히 신랄하게 왜 이제 와서 아줌마를 들고 나서는 거야? 왜 아줌마를 앞세워? 그게 양희은 이미지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나는 이미지에 맞춰 살진 않아요. 난 사람들 눈동자에 비친 양희은이를 보고 따라가진 않아. 그건 언제든지 더 기가 막힌 사람이 나타나면 돌아갈 수 있는 눈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찬탄 섞인 그 시선, 그 눈동자 안에 비친 무대에서의 양희은은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큰일 나게 병 생겨.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요? 그 사람 삶의 흐름이나 노래의 흐름이나 비슷했다. 사기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롯이 양희은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 30, 40. 그때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세요. 그래도 밥 한 끼 해먹여 보내서 준비는 없었지만. 진짜 나도 생각도 못했어. 난 근데 그런 거 많아. 생각 안 하고 그냥 투아 저지르는 거. 가, 빨리 가! 가려면 가! 빨리. 방법은 좀 투박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담은 노래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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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